자, 로그 함수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그래프가 중요하고, 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놈까지 설명을 하자.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기본 꼬라지가 이렇게 y는 그놈들 이름을 결정짓는 것은 y는 생긴 꼬라지잖아. 맞지? 지수 함수는 지수에 x가 있을 뿐이고, 로그 함수는 무슨 생기지? y 꼴 로그에 a에 x 이런 꼴이 생긴 게 로그 함수라 합니다. 맞지? 로그 함수라고 당연히 그놈이 정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입력값 진수지. 진수는 항상 0보다 크다지. 맞지? a라는 미치인데 정의되기 위해서 a는 절대로 1이 되면 안 되고 a 또한 마찬가지로 양수가 돼야 된다면 로그의 정의에서 나타날 것이 당연한 거야. 맞지? 그렇다면 얘기해 보면 알겠지만 이 x라는 놈이 함수라는 놈은 입력값하고 출력값하고 관계잖아. 뭘 입력한? x에 입력하고 나온 전체 값이 y값이 된다는 뜻이야. 됐죠? 입력값이 이거지. 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주어진 데서 정의역이지. 정의역은 집하고 표시할 거고 x를 정의역하는데 정의역은 항상 뭔데? 양수지. 0보다 큰 게 정의역. x 오른쪽만 입력하겠다는 뜻이야. 됐어?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 건데 밑이 지수의 함수에서도 중요했던 것처럼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 있는지가 중요했던 것처럼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y는 로그에 2의 x 밑이 1보다 큰 거 대표 주자. 요런 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그럼 일단 잘 모르니까 집어넣어 보겠지. x는 0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x는 뭐 0보다 커요. 맞지? x의 셈이 1을 한번 넣어보자. 1. x 1을 넣으면 되지. 여기지. 맞지? 1,0를 지난단 말이지. 1,0를 지금 요즘은 반드시 지나지. 맞지? 그 다음에 x에 2를 넣으면 얼마 되지? 1이 되지. x에 2를 넣으면 1 요즘 지키게 돼. 2,1을 지키고 싶어. 그 다음에 x에 이제 뭐 넣으면 3이 돼. 요즘 3 있을 거야. 3. 맞지? 뭐 넣으면 3 나오면 이게 3 나오고 싶어. 2에 몇 승 돼야 되지? 2에 3승 돼야 될 거 아니야? 8 넣어야 된다. 8 저 멀리 있잖아. 8 넣들만 요즘 지켜. 3.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쭉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지. 됐죠? 그 다음에 x에 내가 반대로 2분의 1을 넣었어. 2분의 1. 요즘 2분의 1. 2분의 1 넣었더니만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되는 거 알겠나? 2분의 1 뿐만 마이너스. 요즘 지키고. 그 다음에 4분의 1 넣으면 요즘 4분의 1이야. 마이너스 2 지키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니지. 개형이 중요해. 이렇게 생긴 꼬라지가 중요하다. 알겠죠?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생긴 꼬라지야. 그냥 난 직접 다 찍어봤는 거야, 쌤이. 자, 요 그래프에서 특징을 보자. 요 놈은 그래프가 점점 어디를 근처로 가고 계속 쭉 만나지 않죠.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뭔데? 점점 근처로 가는 직선이 될 거니까 요걸 우리 뭐라고 하지? 점근선이야. 점점 근처로 가는 직선. 자, 지수랑 좀 비교해보자. 지수 함수는 점근선이 뭐냐 하면 x축이 점근선이었어. 맞지? 로그는 점근선이 뭔데? y축이 점근선이야. 그래프상 보면 알겠지만 입력값은 뭔데? 입력값은 전부 다 그래프의 x값들이 입력값인데 x는 전부 다 오른쪽밖에 못 넣잖아.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치역이 뭐잖아. 치역. 치역이라는 놈은 나오는 y값들이 치역이잖아. y 값들이 치겠네. y는 보다시피 그래프에 대응되는 모든 y 값들 이건 이래서 쭉 일러가는 게 아니고 쭉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쌤이 증가하는 속도가 좀 미미하게 증가하지. 계속 증가합니다. y 값들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고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실수 전체가 y 값이 될 것이야. 실수 전체. 그러니까 실수 전체 값들이 다 y 값이 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지수랑 비교해보면 지수 함수는 입력값이 실수 전체였고 치역이 양수였습니다. 지금 두 개 뒤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알고 있고 요놈은 반드시 지난 점이 있네. 요 점을 반드시 지난 거야. 로그 2x든 로그 3x든 로그 5x든 간에 x 1은 무조건 뭐죠? 1,0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정점이라 하여 반드시 지난 점인데 반드시 지난 점이 얼마지? 1,0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 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특징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번에는 내가 이걸 한번 그려볼 거야. 위치 지금 1보다 큰 대표 주자를 그려봤고 위치 1보다 큰 대표 주자의 로그함수 그래프는 마치 그래프 1에 생겼는데 증가하는 그래프, 단조롭게 증가하는 그래프고 이번에 위치 2분의 1 그래프 그릴 건데 동일한 방법으로 다 찍어보면 그래프가 이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찍어보면 이 그래프 이름이 뭔데? y 있고 로그에 2분의 1의 x 그래프 그리면 이래 될 것입니다. 직접 찍어보면 되는데 지금 위치 얼마야? 2분의 1이야. 0과 1 사이였으면 그래프는 왜 되지? 감소하는 그래프. 알겠지? 감소하는 그래프 되고 이 두 그래프를 내가 비교해보면 잘 봐봐. 변해가는 모양이 이거는 2분의 1에 뭐랑 같지? 이거랑 같지? 이거 따라왔나? 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네? 요렇게. 이거 따라왔지? 이건 로그는 숫자야, 숫자. 어떤 기기가 아니고 숫자다. 숫자. 양변에 마이너스 붙였어. 그러면 이건 이렇게 바뀌지. 됐어. 그러고 만들면 이 그래프랑 이 주어진 두 개 딱 비교해봐. 차이점이 뭔데? y 대신에 부반대잖아. 무슨 말이야? x축 대칭이죠. 그래프가 x축 대칭. 이해됐지? 어쨌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왜 그걸 알고 있어야 되나 하면 함수는 대칭성, 주기성, 증가, 정의역, 치 이런 것도 중요한 거야. 어쨌든 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계속 설명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미치 3인 로그를 한번 찍어봐.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미치 0과 1 사이였으면 그래프가 감소하고 미치 1보다 크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프 개형은 이딴 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 됐죠? 요 놈의 정의역과 치역은 다 똑같아. 여기까지 다 똑같고 단지 차이점은 미치 0과 1 사이였으면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개 더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적어볼 건데 이번에는 로그에 y 로그에 3의 x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하고 싶어. 알겠지? 미치 이거는 3이고 미치 2잖아. 미치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야. 됐어. 여전히 이만은 지나게 돼. x 1 넣으면 0을 지날 거 아니야. 무조건 이 점을 지나게 돼. 됐죠? 미치 3이면 증가할 거 아니야. 맞지? 한번 찍어봐. 요 놈은 x에 뭐 넣으면은 2가 나오겠니? 이거는 x에 2 넣으면 2 넣었을 때 1 나왔잖아. 2,1 여기 지금 2,1이거든. 2,1 맞지? 그럼 이만 x에 뭐 넣으면 1 나오지? 3 넣어야지 1 나오잖아. 3,1 요 점을 지나는 거야. 맞지? 그래 보여야 되겠네. 요런 식으로. 그림 실력이 없었어. 요런 식으로. 됐어. 하고 싶은 말이 말이다. 잘 들어가. 지수함수. 이게 무슨? 로그함수. 로그함수는 밑이 크면 클수록 시계 방향으로. 마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밑이 크면 클수록. 이해됐지? 시계 방향. 뭘 기점으로 하여? 정점을 기점으로 하여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밑이 크면 클수록.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로그에 y는 로그에 3분의 1x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요 두 놈 밑을 비교해봐. 3분의 1하고 2분의 1 누가 더 크니? 2분의 1이 더 큰 거다. 맞다? 이게 더 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래 그래프. 당연히 또 노란색 그래프랑 이만큼 무슨 말이야? x축 대칭인 거 아니야. 나 지금 그래프 왜 생겼게? 그래프 실력이 없었어. 왜?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에 y 로그 3분의 1x 그래프. 보다시피 두 개 비교해봐. 밑이 누가 더 크지? 이게 더 크단 말이야. 크면 클수록 이쪽 방향으로 지금 마치 회전한 것처럼 보이지. 요 놈을 기점으로 해요. 설마 따라왔나? 자, 그 다음에 이 정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잘 봐. 요 두 개 헷갈리죠?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뭐야? 다른 거 보지 말고. 파란색은 노란색 똑같으니까. 파란색과 노란색 중에 항상 이 정점 1,0한 놈을 기준으로 오른쪽 보니까 누가 더 위쪽에 있지? 파란색이 더 위쪽에 있어. 그렇지. 근데 이 왼쪽에 보니까 누가 더 위쪽에 있나? 노란색이 더 위쪽에 있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 1,0한 놈을 기점으로 하여 왼쪽 오른쪽에 대소관계가 뒤바뀌고 있어. 그래서 아주 중요해. 나중에 한꺼번에 다 설명할 거야. 그래프의 특징을 좀 설명하고. 알겠죠? 로그함수도 그렇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지? 그래프 개형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쌤이 요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고 갈 건데 그래프는 여러분이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낼 수 개형이 중요합니다. 개형이
또 로그 함수는 뭐라고? 단조롭게 증가하든지 단조롭게 감소할 건데 우리가 배웠던 지수 함수랑 이제 로그 함수를 짬뽕시킬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다 지우고. 내가 요거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 결국 밑이 1가 큰지 또는 밑이 0과 1 사이인지가 중요한 핵심인데 요거 잘 들어봐. 요거만 설명해보자. 우리가 배웠던 지수 함수랑 이제 짬뽕 두 개 섞어서 그래프 그릴 건데 잘 들어봐야 돼. 자, 요 그래프는 알지? 요 그래프 이름이 y는 지수 함수 입장에서 밑이 2로 2의 x 그래프. y는 2x.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지수 함수 배웠을 때 마치 비행기가 1로 가듯이 하는. 요놈 반드시 지나지? 0,1을 지나지. 요놈의 정점은 얼마였지? 0,1이었어. 맞지? 마찬가지로 잘 봐봐.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y 꼴 2x. 이게 y 꼴 3x. 맞나? 이놈은 밑이 누가 더 큰데? 이게 더 크잖아. 지수함수는 밑이 크면 클수록 요 정점을 기준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지금 말하는 거. 지수랑 너무 마치 반대야. 왜 반대가 된다? 설명할 건데. 지수함수는 밑이 크면 클수록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로그는 반대 방향.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내가 이제 요거를 그리고 볼까요? 오늘 배웠으니까 요거를 그리면 어떻게 되지? 요거는 y 꼴 로그의 2x 밑이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오늘 배웠으니까 이거 어디 지나지? 많이 지나지. 여기까지 됐나? 자, 제 말은 잘 들어봐.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놈 가지고 내가 이거는 뭔데? 지수. 이게 지금 로그잖아. 근데 지수 로그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잖아. 그래서 요놈을 이 형태를 로그 꼬라지라고 고쳐볼게. 집중해야 된다. 밑이 지금 2야. 양변에 내가 2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 x는 2의 y승이 되는 거지. 자, 이 흰색하고 빨간색은 지금 뭔데?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똑같은데 표현을 다르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셨겠지?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건데, 이건 뜻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다 비교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뭔데? x랑 y가 뒤바뀌어 있잖아. 보이나? x, y 뒤바뀌었지? 뭐지? 역함수 관계지. x라면 원래 입력값, y라면 원래 출력값, 이 출력값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배웠잖아.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 y 꼴 x의 대칭이지. 요놈은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y 꼴 x라는 직선에서 두 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두 놈의 특징이, 두 그래프의 관계성이 상당히 시험 중에 많이 나오는 거야. 밑이 2인 지수함수나 밑이 2인 로그함수는 y 꼴 x의 대칭이다. x, y 자리가 뒤바뀌기 때문에. 누가 됐나? 역함수 관계입니다. 계속. 요것도 배웠잖아. 요것도 배웠어. 밑이 2분의 1인 감수함수 한번 볼게. 요 그래프는 뭐지? y는 2분의 1의 x 그래프. 이 파란색 그래프하고 흰색,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는 무슨 관계니? y축 대칭이지. 맞지? 이게 왜 y축 대칭이니? 2분의 1의 x 그래프라고 하는 2의 마이너스 x랑 똑같고 이 두 개 비교해봐봐. x 대신에 무반대 y축 대칭. 됐죠? 당연한 겁니다. 따라와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밑이 2분의 1인 로그함수 그래프는 생긴 거라고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y 꼴 로그의 2분의 1 x 그래프.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는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야. 맞지? 그게 무슨 관계라고 내가 전전에 했잖아. 역함수 관계. 당연히 y 꼴 x 대칭해야 돼. 노란색 y 꼴 x 대칭. y 꼴 x에 대해서 파란색하고 빨간색 지금 대칭되고 있는 거야. 옆에 적어야지. 이거 맞으라. 밑이 적어놔라. 밑이 동이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책이 없습니다. 정말 무슨 관계라?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말은 x, y 자리 바뀌었으니까 어디 대칭이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위치 동일한 지수함수랑 로함수는 역함수 관계. 됐어? 자, 계속 설명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잘 봐봐. 연습. 자, 연습합니다. y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요 놈은 원래 그래프가 y = 2의 x라는 지수함수야. 그 놈을 평행이동하고 있네. 맞나? 어디로 하고 있지? x축 방향은 얼마만큼? 3만큼. 이거 쓰셔야 되죠. y축 방향 얼마만큼? 1만큼. 맞나? 그래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거는 무슨 관계지? y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 두 놈은 여전히 역함수 관계야.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다. 왜? 자 봐. 이건 원래 그래프 뭐라고? y = 2x 그래프. 이건 원래 그래프인데 y = 로그 2x 그래프. 됐어? 그 놈은 두 개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였는데 이 놈은 그 원래 지수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켰던 거고 요 놈은 그 놈이 역함수 관계니까 x, y가 뒤바뀌었잖아. 이 말은 어떻게? 이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켰단 말은 이 놈 입장에서는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지. 이 놈이 지금 y축 방향 1만큼 이동했다는 뜻은 이 놈 입장에서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는 뜻이다. 됐어. 이 두 그래프 딱 보고 너희들 보자마자 그렇군. 역함수 관계가 뭔데? y = x라는 그래프에 대칭이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 따라옵니까 지금? 좀 신동기까지 이게 지금 교재는 특별히 안 나오지만 이게 중요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수학연평가 숭치면 이거 물어보 나오겠나?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한 거 같은 거고 정리하시겠죠? 까지 기본적인 그래프 개념이 뭔데? 밑이 1 같은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 1,0를 지나고 이렇게 보다시피 증가하고 맞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 그래프는 2점 지나고 기본적으로 함수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런 것까지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보기 중에 서로 같은 함수 동급에 쳐보고 짝지어낸 것은 모두 골라놨는데 기억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함수 두 개가 있는데 y는 y = 로그에 x에 x 플러스 1. 이게 지금 첫 번째 함수고 그 다음에 y는 로그에 x에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됐는데 다음 두 함수는 서로 같은지 물어봤는데 일단 기억에서 두 함수는 서로 다릅니다. 잘 들어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로그 성질에서 이거는 배웠을 거야. 로그에 x 더하기 로그에 위치 10이 나오죠. 어쨌든 생각했으니까 x 플러스 1 그러면 로그 성질에서 위치 동일한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성립한 거 우리가 알고 있어. 맞잖아. 근데 지금 그렇다면 쌤 이거 y 똑같고 이거 두 개 똑같잖아. 같은 함수.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 왜 다른지 한번 설명해보자. 함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입력값하고 출력값하고 관계야. 정의역과 치역. 입력값이 얼마 들어가면 그에 대응되는 한 값. 그 다음 점들을 막 찍어놨는 것들이 우리는 함수라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위에는 이 함수는 로그 다음에 있는 요 놈, 세모 전체 요 놈이 바로 뭐냐 하면 입력값이야. 진수지 진수. 그러니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범위는 즉 진수가 항상 뭐가 되지? 진수가 양수가 되는 게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의 범위라고. 그러니까 위에는 요 놈 함수가 요 세모 박스 요 놈이 0보다 큰 범위. 이게 0보다 큰 범위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x 값을 찾아보면 x 플러스 0보다 크겠으니까 x는 뭐보다? 0보다 왜 되지?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 부동으로 풀면 이래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 있는 답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요 범위에 있는 x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그에 따라서 그래프 그려지겠지. 밑에 것은 뭐냐 하면, 요 놈은 로그 x라는 놈이 있고, 로그 x 플러스라는 놈이 있어야지만 두 개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진수. 0보다 커야 되고, 요 놈도 진수지. 요 놈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요 소진 로그가 정의되어야지만 두 개 더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맞지? 요 놈이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요거는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네.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 밑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x는 0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x는 0보다 크다잖아. 그리고 봤더니만 위의 함수는 입력값의 범위가 0보다 큰 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보다 작은 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밑에 거는 x는 0보다 큰 놈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력값이 벌써 다른 거야. 이해됐죠?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입력값이 다른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두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입력값이 같을 때 출력값도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요 놈은 입력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출력값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닌 거야. 이거는 같은 게 맞아. 알겠지? 이건 같은 게 맞고 이거는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아닌 거야.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 자체가 벌써 x가 0보다 크고 x 플러스 1도 0보다 크고 전부 다 동시에 맞게 진수 범위가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방정식이지. 는 들어가는 방정식. 맞지? 이건 같은 게 맞는데 이거는 함수야.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함수에다 선생님 공부에 처했잖아요. 서로 같은 함수끼리 짝지어진 게 두 함수는 같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니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y는 y 꼴 로그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합니다. 그 다음에 y는 2배의 로그의 x의 절대값이 되어 있어.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보자. 자, 위에 잘 봐봐.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로그의 x제곱이라는 건, 그래서 물어보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고, 이런 것 같았잖아. y 꼴 로그의 x제곱. 이거는 하고, y 꼴 2 로그의 x하고 이렇게 주어져. 두 그래프는 주어진 문제에서 만약에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니 물어봤으면 또 같은 함수가 아닌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잘 봐. 위에 있는 그래프의 입력값은 이게 진수잖아. 맞지? 이게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맞지? 밑에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진수지. 이게 0보다 크면 되거든. 요놈은 x제곱이 0보다 큰 x값의 범위는 x는 뭘 넣더라도 항상 양수가 되는 거야. 저거 했으니까. 0 빼고. 요놈은 뭔데?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주어진 문제에서 정의하게 되는데 요놈은 x는 0보다 큰 놈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게 두 개는 벌써 입력값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야.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있잖아.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야지. 맞지? 그럼 이제 확인해보자. 요놈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요놈의 진수는 요게 진수니까 요게 0보다 크다. 요게 정의가 될 건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주어진 문제에서 x 절대값도 있지. 요게 0보다 크다인데 마찬가지로 x에 뭘 넣더라도 절대값이 항상 양수가 되는 게 맞잖아. 단 0을 빼고. 맞지? 그러니까 요 두 개에 만족하는 x가 보니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동일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게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두 개가 같아져 버린 거지. 정의역이 같아졌고 입력값은 같고 생긴 꼬라지를 내가 좌유좌재로 왔다 갔다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온다 치봐. 하면 절대값 x제곱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이게 일로 내려간다 해도 상관없대. 정의역은 똑같아졌고 생긴 꼬라지가 이제 똑같아져 버렸으니까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게 이해는 좀 어렵습니다. 기억은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없고 이해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머리가 어려졌습니다. 디귿은 둘 다 지수함수네. y는 요래 있고 y 꼴 5x에 그 다음에 곱하기 5의 x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거는 y는 5에 2x 플러스 이걸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5의 x 곱하기 5의 x 플러스 1은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 성질에서 밑이 동일한 지수들은 위에 더하면 되잖아. 뭐가 똑같아? 5의 2x 플러스라고 같은 게 맞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정의역은 이건 지수야, 지수. 원래 지수 함수에서 정의역은 x에 뭘 넣고 상관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의역 범위가 둘 다 모든 실수야. 정의역이 똑같고 보다시피 조정하면 생긴 꼬라지가 똑같아지니까 두 함수는 완전히 똑같은 함수가 맞는 거지. 이거는 참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 조심하면 되겠지?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 로그 함수에서 두 함수가 같은지 물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뭔데? 진수 범위지. X상수에 조작하기 전에 원래 그 상태의 진수는 X제곱이에요. 됐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놈들의 범위가 동일한지 그놈들이 0보다 크다, 이게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값들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전역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생긴 꼬라지가 똑같으면 그러면 이제 두 함수는 완전히 똑같은 함수가 맞는데 요놈 두 개의 생긴 꼬라지는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요놈의 전역은 이게 0보다 크다, 이게 0보다 큰 범위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이것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둘 다 0보다 크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정의이 다르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됐죠?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자, 그렇게 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일단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은 이렇게 했습니다. 함수 y는 로그에 y 꼴 로그에 2에 x 밑인 로그 함수네. 그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고 이 그래프를 평이동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더니만 k,7이라는 점을 지날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했잖아. 평이동하자. 이렇지. 평이동하면 원래 이 그래프를 x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단 말은 x 대신에 x-를 대입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로그에 2에 x 대신에 x-를 대입하면 x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y 대신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단 말은 원래 y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했는 게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y 있는 걸로 많이 고치니까 요 놈은 정리하면 이렇게 돼. y 있는 걸로 고치면 로그에 2에 x-1 요게 일로 넘어가서 더하기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보고 바로 읽어야 되겠지. 요 놈은 원래 그래프 뭔데? y는 로그 2x를 x 대신에 x-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 놈이 어디 지나겠지? k,7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 주어진 평행이 되는 그래프가 k,7이라는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x자리에 k를 내입하고 y자리에 7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넣어봤더니만 자, 이게 y자리에 7 넣고 자, x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어버리면 로그에 2에 k 빼기 로그 더하기 4. k 값이 뭔지 구하겠습니다. 자, 보여보자. 자, 이게 일단 넘어가겠죠? 넘어갈 거는 넘어가야 돼요. 4가 되나? 4는 로그에 2에 k-1을 하시고 내가 지금 알고 싶게 k 값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로그 성질에서 배웠을 거야. k 값이 뭔지를 알고 싶어. 그럼 일단 로그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밑이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밑인 지수를 이렇게 양변에 딱 넣어주면 된다고 배웠을 거야. 됐죠? 기억나죠? 그러면 요놈은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은 16이 될 것이고 16은 요놈은 두 개 부딪혀서 사라지잖아. 그래서 남는 게 k 빼기 1만 남아. 그래서 k 값은 17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게 2번 문제였습니다. k 값은 17인지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로그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등에 관한 문제들인데 살짝 개념 설명해 보면 이렇게.
함수의 최대차수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해 봤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지. y는 자, 로그의 a의 생명 fx라고 적을게요. fx라고 할게요. 헷갈리나? hx라 할까? hx라지. 이 hx라 말하면요, 이게 어떤 식이라는 거지. 식. a가 1보다 클 때지. 보다시피 그래프가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요 놈은 여기 전체가 뭐가 되지? hx라는 요 놈 전체가 주어진 문제에서 입력값이 될거야. 입력값. 입력값이지.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 세모 hx가 뭐가 될 때야? 최대가 될 때지. hx가 최대일 때 입력값이 가장 큰, 우리가 배웠던 지수에서 똑같잖아.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나오는 출력값이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hx가 최대일 때 y값이 뭐? 전체 y값이 전체 함수의 y값 최대가 되는 거지. y값을 로그의 a의 fx지. 이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요놈이 최소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건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놈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출력값도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 있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죠. 감소함수. 점점점 x값이 점점 커지면 클수록, 즉 다시 말해서 입력값이 커지면 클수록 나오는 y값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요거는 y는 로그의 a의 뭐 gx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a라는 놈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함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gx가 최대가 됩니다. gx가 최대일 때, 즉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최대일 때 나오는 전체 출력값 y값인데 로그의 a의 gx를 그건 뭐가 되는 거지? 크면 클수록 최소가 되지.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게 답니다. 로그 함수에서 최대수. 지수 함수에서 썼던 최대 최소랑 동일한 것이지. 어렵진 않지 싶은데, 3공식 풀게 바로. y는, 로그에 0.1인데, 0.1은 10분의 2고, 10분의 1은 5분의 1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적어놨지.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20. 요 놈의 최대값을 몰랐어. 함수의 최대값을 몰랐어. 최대값.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지금 밑이 얼마야? 5분의 1이잖아. 맞지? 밑이 0다 1 샀으니까 요 네모 박스 전체가 입력값이잖아. 요게 뭐가 될까요? 요게 최소가 되겠지. 최소. 그때 전체 값은 뭐가 된다? 전체 값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보면 x-2의 완전 제곱이야.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25 이걸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조심하는 단계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 항상 로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진수야. 주어진 네모 박스가 뭔데? 진수잖아. 그럼 일단 이 말은 뭐보다 커야 되지? 일단 이 말은 0보다 커야 돼. 이해됐습니까? 제 말 따라왔나? 자, 그림 그려보면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이건 지금 상관이 없다. 그림 그려보면 2차 함수 이렇게 되겠지. x 짓고 언제? 2일 때 요 값이 얼마인지 25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은 뭐냐 하면 이 주어진 그래프가 0보다 클 때인데 지금 보다시피 x 1일 때 최소값이 20이면 다 0보다 큰다 사실. 맞지? 이거 풀어보면
선생님 괜히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냥 장하푼이 그렇다고. 요놈 전체가 진수니까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x가 요 전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되는 x 값들만 내가 들어간 입력값이 될 것인데 요놈은 항상 0보다 크다. 그림 그리고 그렇죠. 맞잖아요.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 25잖아. 그러니까 그래 x 0 x가 어디노? x 0은 어디노? 0은 이쪽 어디겠죠? 항상 위쪽이 크죠. 그러니까 x는 뭘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요 주어진 이 로그하우스 그래프에서 입력값은 뭔데? 정의역은 뭔데라고 하면 돼.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요놈이 항상 0보다 크니까. 이해됐나? 좀 다르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만약에 다음 주어진 로그하우스 그래프에 정의역이 뭔지 물어봤단 말이야. 정의역. 정의역이란 말은 x 값들의 범위지. 입력값이 범위인데 이게 진수잖아. 진수가 0보다 큰 요게 지금 항상 셈이 정의역이라고 했잖아. 주어진 2차 공식 풀어보면 요놈은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항상 성립한 x의 뭐를 써도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지. 맞죠? 이런 그림이 될 거니까. 이렇게 x 요래 되잖아. 지금 보니까 최소값이 얼마 됐어? 요놈은 x의 뭐를 써도 이게 뭔데? 양수잖아. 양수. 제가 양수 더하기 25는 무조건 0보다 큰 게 맞잖아. 항상 성립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x의 뭐로도 상관없고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 전체 값들의 최대값을 원했으니까 네모 박스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고 네모 박스의 최소값은 얼마지? x가 0일 때 얼마죠? 25가 최소가 되는 거 알겠지? 결국 내가 원하는 전체 값은 뭐가 되는 거지? 최소는 로그의 5의 마이너스 1승이 될 것이거든요. 맞지? 25가 될 때인데 25는 뭔데? 5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이 값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1은 분모로 떨어지고 여기는 1은 분자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의 5의 5인데 로그 5의 5는 1이 없어지고 요 값이 주어진 문제에서 전체의 최대값이 됩니다. 요놈의 최대값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위치 지금 보다시피 5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라고. 따라서 전체의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입력할 수 있는 입력값, 요놈의 값이 뭐가 될 때야? 최소가 될 때지. 요놈의 최소가 구할 때만 25라는 걸 할 수 있고 요 전체 자리에다가 25가 딱 들어갔을 때 네모 박스가 그때 로그 5분의 1에 25 즉 요래 될 때 그때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되는 거야. 최대가 마이너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1번에 있죠. 1번. 자, 그 다음 것도 동일한데 풀어보자. (4번은) 정의역이 정해져 있어. 정의역이 지금 x라는 정의역이 있죠. 이 정의역이 딱 주어져 있을 때는 특별하게 진수 범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정의역은 진수가 0보다 큰 범위가 정의역인데 보다시피 정의역이 뭔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진수가 0보다 큰 범위, 당연히 이 범위 안에 진수 0보다 클 것이고 요놈이 정의역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진수 범위를 특별하게. 근데 물어봤는 거는 요래 물었습니다. y는 요즘 돼서 로그 3에 로그의 3에 x 플러스 7로 될 것이고 마이너스 이 주어진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자 이래 되는 거야. 자 보자. 지금 원래 그래프는 뭔데? 요 놈의 원래 그래프는 y 이퀄 로그 3의 x가 원래 그래프야. 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7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되는 그래프인데 어쨌든 간에 진수 범위가 이게 진수잖아. 로그 3의 뒤에는 이게 진수인데 이게 진수인데 여기에 뭐보다 커야 되지? 이게 0보다 크다. 즉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가 정의역 범위가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주어진 문제에서 정의역은 이렇다고 켜줬잖아. 요 놈은 지금 마이너스 7보다 큰 범위에 있는 게 맞아. 나 지금 요 범위에서만 생각하겠다는 뜻이고 다른 데서 신경 안 쓰겠다는 뜻이 요 범위에서만 생각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지금 보다시피 밑이 3이야. 증감수. 증감수니까 가장 큰 놈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게 요 놈이지. 요 세모 박스가 전체 로그에서 뭐거든? 입력값이잖아요. 요게 가장 최대가 될 때 최대가 될 것이고 요 놈이 최소가 될 때 최소가 될 건데 최대가 될 때는 당연히 얼마? 가장 큰 놈이 20이 여기 들어갔을 때지. 그때 전체 값은 최대가 될 것이고 최소가 되는 것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제일 작은 값이잖아.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갔을 때가 전체 값이 최소가 될 거 아니야. 말을 열들어야겠죠. 이해됐나? 다시 밑이 3입니다. 증가함수입니다.
이 세모 박스가 전체 입력값이야. 저놈 입력값이 최대일 때는 x가 20일 때 27로 가장 클 것이고 최소일 때는 이게 빼기 4가 돼가지고 3일 때 최소가 될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죠? 바로 계산하죠. 그러면 최소값은 x가 언제일 때야? 빼기 4잖아. x에 빼기 4 넣으면 3이지 3. 맞지? 로그 3에 3은 1이고 1 빼기 1이니까 최소값은 0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암산 가능하겠죠. 최대값은 얼마지? 최대값은 x가 얼마야? x가 20 넣으면 27 되고 27은 3의 3승이야. 로그 3에 3의 3승 3이 떨어지니까 3이 되겠죠. 3 빼기 1이니까 최대값은 2가 된다는 걸 바로 답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4를 구하면 그게 나오면 2가 되겠지. 그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보면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x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네.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범위에서 함수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fx라는 함수가 로그의 2의 x에 더하기 로그의 2의 8 마이너스 x 요 놈이 x equal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x equal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조직 문제에서 보니까 x의 범위가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잖아. 원래는 요놈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요게 지금 진수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이것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요게 0보다 크다 말은 x는 0보다 크다고. 요게 0보다 크다 말은 x는 8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원래 범위인데 그 안에 지금 요런 범위가 또 특별하게 줬잖아. 딴 거 아니고 요 범위에서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x의 범위가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을 때는 이 진수 범위를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지. 저 범위가 좀 없는 거. 됐지? 이놈의 최대 최소를 보고 싶은데 자, fx는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fx라는 거. 밑이 지금 이 동일한 로그 진수는 뭔지, 그러니까 x 값들의 범위, 정의의 범위가 뭔지 결정되어 있어 지금. 됐지?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바로 로그의 더셋 진수의 곱하기니까 이렇게 꽂히면 되겠지. 로그의 2에 x에 x 8-x가 8-. 이걸 만들었어. 똑같은 거잖아. 이놈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최소값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밑이 2야. 밑이니까 요놈 전체 네모 박스지. 이게 뭐가 될 때야? 이게 최소가 됩니다. 밑이 1다 크니까 최소값 보려고 하면 이것도 최소가 될 때지. 됐죠? 자, 요게 최소가 될 때를 보고 싶은데 이 그래프 요놈이 이렇게 생겼잖아. 요놈은 최고차는 지금 음수야. 최고차이 음수고 2차 함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요놈이 얼마? 여기 이게 8이야. 요리 된 상태인데 요놈은 얼마지? 4일 되지. 근데 내가 저 그림을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린다고? 주어진 문제에서 1하고 5 사이에서만 그리겠다. x의 범위가 1하고 5 사이야. 1은 요쯤 있겠지. 5는 요쯤 있겠지. 요 사이에서만 그래프 그리겠다는 뜻이야. 말 따라왔나? 다시. 주어진 그래프는 여러 생겼단 말이야.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봤더니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건데, 이게 x를 언제일 때야? x를 4일 따라냈고, 내가 원하는 범위는 x가 1에서부터, x 1에서부터 해가지고 5까지만 그리겠다. 5는 요쯤 되죠. 그림이 5까지만 그리겠다. 따라서 요 놈의 최소가 되는 것은 요게 최소가 된다는 거죠. 이 범위 최소예요. 그렇지. x 1로 바뀌면 얼마나 되지? 1로 바뀌면 7이네, 7. 맞지? 그러니까 x가 언제일 때야? x가 언제일 때?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 b는 뭐가 되는 거지? x 1 넣었더니만 1 곱하기 8 빼기 1이니까 로그에 2의 7. 그게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는 거지. b값이 되는 거지. 두 개를 a 값하고 b 값하고 두 개를 곱하라 했으니까 그냥 로그 2의 7 답이겠죠.
그 답이 2번이었습니다. 여전히 지수 방정식하고 핵심이 비슷한데 로그 방정식의 중요한 말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지 항상.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많이 틀리는데 first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진수지 진수. 로그에서는 진수의 범위가 항상 0보다 크다잖아. 요거 생각하고 나면 문제 풀어야 돼. 자, 형태상 보면 로그 방정식 문제에서 이렇게 하자. 만약에 로그의 a의 fx는 t다. 이런 걸로 써요. 이런 걸로 나오죠. fx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이란 말은 등호를 만족하는 미지수 x값 찾는 건데 fx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니까 양변에 로그 a를 써야 된다. 양변에 a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다시 한번 뭐 되지? fx는 a의 b승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계산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어떤 게 있겠다. 예를 들어서 로그에 2에 x 플러스 2 만약에 그 놈은 8 이렇게 됐다 했어요. 이해됐습니까? 다음을 만족하는 x값 방정식 풀라는 뜻이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항상 말했겠지? 이게 지금 진수야.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일단 커야 돼. 내가 나눈 답이 이 범위 없으면 그 답은 틀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밑이 2인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양변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죠? 2 하면 얼마 되지? x 플러스 2는 2의 8승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x는 걸로 오시면 2의 8승 빼기 2 이렇게 되시고 2의 8승은 얼마? 256이죠. 256 빼기 하니까 254가 될 것이고 이 254라는 놈은 당연히 마이너스보다 큰 거 맞잖아. 맞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a의 fx는 로그의 a의 gx지. 이걸 말로 보면 당연히 fx는 0보다 커야 되겠지. fx는 0보다 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단만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것이며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게 지금 첫 번째 내가 적어놨는 진수 범위 적어놓고 간 다음에 밑이 같네. 그러니까 지수랑 동일하다. 밑 같다지. 밑 같다. 밑이 같다. 뭐 하면 밑이 같아졌으니까 둘이 같아지려고 하면 진수도 같아져야 돼. 진수 같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결국은 다음 성립한다는 말은 fx랑 뭐랑 같단 말이야? fx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gx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네. 로그에 2에 x 플러스 1 그 놈은 같아요. 로그에 2에 4 로그 4에 내 마음대로 만든다 지금 문제를 x 로그 4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로그 방정식 풀어겠습니다. 자, 이걸 선생님 문제를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여기에 연답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연답해야 돼. 진수가 연답해야 되니까 요놈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요놈은 x는 1보다 크다잖아. 두 개 동시에 만족한 답은 x는 1보다 크다지. 요게 진수의 범위야. 맞지? 요건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고 x는 1보다 크다고 두 개 동시에 만족한 거는 x는 1보다 크다가 동시에 만족한 거. 이게 지금 진수범위고 이제 풀기 위해서 밑을 같게 만들어야 돼. 지금은 밑이 같게 만들어졌으니까 진수 같다 했잖아. 밑은 2랑 4랑 다르잖아. 밑을 같게 만드는데 로그에서 밑을 같게 만들 때는 밑을 크게 만들면 편해. 사실은 잘 봐. 요 4라는 놈은 2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이게 튀어나가서 2분의 1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다. 그럼 밑은 같아졌지만 이 2분의 1이 다시 여기로 넘어가면 루트가 되지. 루트 계산하기 좀 지나갔잖아. 맞지? 그래서 하나의 테크닉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거 4잖아. 밑을 2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밑을 4로 만들면 좀 편하겠네. 밑을 4로 만들면 이거는 뭐가 되지?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4가 될 것이고, 그럼 이만한 제곱 해주는, 제곱 해주는 똑같은 일인 거죠. 알겠죠? 이거를 이렇게 붙이겠다고. 로그에 4, 밑을 2의 제곱으로 고치는 거지. x 플러스 1, 그놈 전체, 요것도 말이죠. 이러면 요 두 개는 똑같아가지. 왜 똑같아졌지? 원래는 이랬잖아. 4가 아니었고 2였잖아. 2의 제곱해줬으니까 튀어나가면 2, 튀어나가면 2. 약분되면 원래 거랑 똑같지. 이해됐어? 다시 여기 튀어나가면 뭐냐? 2로 분모로 가고 요거는 분자로 갈 거니까 1이고 원래 거랑 똑같잖아. 알겠죠? 이렇게 밑에 내가 제곱해주고 위에 진수도 제곱해주면 원래 거랑 같아지. 내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밑을 뭐로 만들려고? 4로 만들려고. 됐어. 오른쪽 거는 뭐 되지? 오른쪽 식은 로그에 4에 x 마이너스를 됐는데 요 놈은 지금 로그로 표현된 게 아니잖아. 이것도 밑을 4의 로그로 꽂히면 더하기 뭐가 됩니까? 1이라는 놈은 로그에 4의 뭐랑 같이? 4랑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보면 왼쪽 식은 로그에 4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놈은 오른쪽 식은 밑이 동일한 로그에 더 셉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4에 x 마이너스 1로 나가잖아. 로그에 로그 4에 x 마이너스라고 하지. 자, 그제서 이제 밑 같다 했으니까 요 놈하고 진수지 이게 요 놈이 서로 같다라고 계산하면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풀어볼까요? 자, 결국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 4 x 마이너스 요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니까 x 제곱이 나올 것이고 플러스 2x 나오는데 임마 플러스 4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여기 플러스 1 나오고 이건 마이너스 4에 넘으면 플러스 5가 되나? 맞나? 그 놈은 요거 풀면 되는데 쌤 문제를 막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맞지?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문제 중에 상을 받으셨네. 인수분해 안 됐어. 그래서 판대식 넣어봐라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엄수 나와. 맞지? 근이 없네. 근이 없다. 답이 없는 거지. 다음 방정식의 답은 없다가 답이야. 근데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문제를 내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는데 방법이 이렇게 구할 겁니다. 혹시라도 잘 봐. 이 주어진 2차 방정식 답을 구했는데 답이 두 개 나왔다 치자. 인수분 해가지고. 나왔다 치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를 내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쁘게 못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x가 답이 일어났잖아요. 답이 x는 하나는 마이너스 3, x는 하나는 7 일어났다 치자. 만약에 답이. 맞지? 그렇다면 둘 다 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수는 x는 1보다 큰 것만 답이 되니까 요놈은 답이 안 되고 요것만 답으로 채택해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제일 치매야 될 이 진수 범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답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지금 제 문제를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막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안 이뻐졌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헛을 나와버렸네. 맞지? 제 말 알겠죠? 이 답이 이거란 뜻은 아니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를 내 마음대로 막 만들었잖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이뻐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답이 없다지. 마지막 x 답이 없으니까 해는 없다가 답이야. 사실 이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것이고 문제를 쌤이 대충만 뜯어봐야 되는데 일단 방법은 그렇습니다. 방법. 어쨌든 요놈의 답은 없다. 답 안 나오는데 밑을 같게 만들고 진수 같다고 해서 아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밑이 달라. 마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진수 범위를 먼저 정하고 밑을 같게 만들겠다는 뜻이야. 밑을 이렇게 같게 만들 것이고 그럼 밑을 같게 만들기 힘든 경우가 나오겠죠. 근데 로그는 밑을 내 마음대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잖아. 뭘 가지고? 밑변환 공식으로. 알겠죠? 밑변환 공식으로 밑을 같게 만들 수가 있지. 그 문제가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설명하기라고. 일단 핵심은 그렇다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진수 범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이니까 패스하고 밑 같다. 밑을 같게 만들겠다는 뜻이지. 그러면 진수 같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 것인데 나온 답이 진수의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답으로 채택하겠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형태를 얘기해봤고 지울게요, 여러분들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이렇습니다. 지우고 지수에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거라도 나왔단 말이야. 형태는 로그에 a에 x
전체의 제곱. 이런 거다. 우리가 지수에서 마찬가지 지수 전체 제곱이 나오면 지금 만들었지. 치환한다 했어. 치환. 맞지? 로그도 마찬가지로 로그 이거랑 다른 거야 여러분들아. 로그의 a의 x 제곱하고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요 놈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지는 거구만. 전체 제곱이잖아.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전체 로그 전체 제곱 형태가 나온다면 치환한단 말이야. 치환. 이렇게 나오면은 치환한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로그의 a의 x라는 놈을 치환한다고. t로 치환할 때 이렇게 치환.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지. 일반적으로. 근데 로그는 범위가 특별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프 그려봤잖아요. 우리가 로그 그래프 그려보면 빛이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간에 그놈의 치역, 그 치역 값들은 실수 전체였으니까 t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지. t는 특별한 범위가 생기지 않는 거야. 범위는 뭐만 조심하면 되는 로그 말고 지수. 지수는 t로 치환하는 순간 항상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겼습니다. 그렇잖아. 지수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항상 x 위쪽에 그려진단 말이야. 항상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기는데 로그 함수는 그 y 값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되니까 로그는 특별하게 치환한다 하더라도 범위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야. 뭐가 됐지? 그 다음에 치환하면 뭐가 되지? 치환하면 항상 쌤이 얘기하지만 치환하면 뭐가 바뀐다 했겠지? 근의 형태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거는 밑에 있는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특별히 안 하고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 가겠습니다. 자, 6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로그의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요 놈은 로그의 2에 x 플러스 2분의 1로 됐습니다. 그놈 더하기 2랍니다. 다음을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로그 방정식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참 많았지만 진수다, 진수. 그렇지? 요거 진수죠, 요거 진수. 이게 진수지. 요 놈이 뭐보다 커야 되나? 0보다 커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요게 또 진수네. 요게 또 뭐 0보다 커야 된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일단 진수의 범위야. 그걸 먼저 항상 구해놓고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신경 쓰도록 하자. 자, 이거 풀어보니까 요놈은 인수는 해야 되지. 3, 4 이렇게 인수해야 돼. 됐죠? 그럼 x는 뭐보다 크고 x는 4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게 지금 주어진 2차 공식 풀었는 거야. 요놈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지. 요거랑 요거랑 둘 다 동시에 만족한 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어떤 거예요? 여기 그려보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x는 4보다는 크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진수의 분류. 요놈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요쯤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답은 요게 동시에 만족한다. 따라서 진수 범위는 뭔데? x는 4보다 크다.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진수의 범위가 되겠죠. 이걸 항상 먼저 구해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하려고 봤더니만 진수 범위 구했고 밑을 똑같이 만들 건데 요놈 밑이 얼마인데? 2. 밑이 2. 이건 4. 2가 됐잖아. 밑을 다 고칠 거야. 잘 봐. 뭘 고치면 되지? 2는 로그에 2에 4. 이걸 고칠 수가 있잖아. 이게 2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고치고 난 다음에 좌변식은 뭐가 됐지? 로그에 2에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요 놈은 뭐로 고치면 된다. 밑이 동일한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4x에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로그에 2에 4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로 됩니다. 그러면 그자서야 밑이 같아졌으니까 진수 요놈하고 요놈 같다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왼쪽 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라는 놈은 4x 플러스 2로 됩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가 될 것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인수가 안 되네요. 이건 2하고 7하고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x는 얼마 나왔어? x는 마이너스 2가 되든지 또는 x는 7이 되든지 다 두 개 나왔는데 x는 4보다 큰 게 진수범위였어. 그러니까 요 놈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됐어. 요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게 6번의 답이 되겠죠. 다음 방정식에는 7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수범위를 적지 않으면 답을 둘 다 적을 위험성이 나타나죠. 항상 제일 먼저 진수범위를 먼저 적어놓고 한 다음에 식을 조작해야 된다. 그게 로그 방정식하고 뒤에 나오는 로그 부정식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게 6번 문제였습니다. 쉽게 7번 문제 보면 지금 문제가 대표 문제식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풀고 실전 문제 풀 때 연습 좀 제대로 하도록 하자. 로그의 3x 곱하기 요 놈은 로그의 3의 9분의 x로 됐습니다. 그 놈 더하기 또 로그 3x로 됐나? 로그의 3x 그 놈 빼기 6은 제로다. 요 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두 근이란 말은 다음 공식을 만족하는 x 값이 알파, 베타라는 뜻이야. 자, 일단 로그 방식 풀려고 봤더니만 일단 요 놈부터 정리해볼까? 전체적으로 로그 3x에 곱하기 요 놈은 요렇게 쓰고 싶겠지. 요 놈은 지금 보니까 로그의 3의 진수가 9분의 x라. 진수의 나눗셈은 빼기로 분리된다고 배웠어요. 로그 3의 x 빼기 로그의 3의 9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놈 더하기 로그의 3x 빼기 6은 0 이렇게 풀 건데 이거 풀려고 안 봤더니만 요놈은 숫자지. 로그 3의 9는 3의 제곱이니까 2가 꼭 떨어져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건 나중에 2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하려고 봤더니만 한 개씩 분배법칙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할 건데 이렇게 곱하는 순간에 보니까 로그 3x 곱하기 로그 3x니까 로그 3x 전체 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런 거 맞지? 정리해보면 가됩니다. 로그 3의 x의 전체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로그의 3의 x가 될 것이고 더하기 로그의 3의 x가 될 것이고 빼기 6은 요것이 6. 이렇게 됩니다. 로그 전체 제곱이 나왔으면 치환할 거야. 내가 로그의 3의 x 나중에 그냥 계산이 됩니다만 치환하자. 그리고 치환하면 로그는 특별하게 범위가 안 생긴다 했어. 자, 일단 치환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저 놈은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요 놈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t가 되겠지. 마이너스 6은 제곱. 이렇게 되고 직접 계산해서 답이 먼저 다 구하겠다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3하고 2하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따라서 t는 뭐가 되지? t 이꼴 3이 되든지 또는 t 이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 치환하는 문제는 특별하게 내가 제침해야 될 진수 범위를 적지 않았어. 진수는 뭔데? 이게 진수고 진수니까 진수는 0보다 크다잖아. 맞지? 특별하게 내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치환하는 문제는 특별하게 치환하는 문제라 특별하게 진수의 범위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실. 어쨌든 다음 그대로 봐봐. t 이꼴 3이 나왔잖아. 자, 그럼 t 이꼴 3이니까 t가 원래 뭐였지? 로그 3의 x였잖아. 로그 3의 x가 t였는데 그게 지금 3이 되든지 또 하나는 로그의 3의 x가 마이너스 2가 되든지 그래 되든지 만족하는 x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왼쪽 식은 x는 볼로 치면 3 해주면 3의 3승은 27이죠. 요놈은 x는 볼로 치면 3 하면 9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는 두 개를 곱하라 했잖아. 곱하는 답은 3이 되겠지. 근데 그게 답인데 그래 푸는 게 아니고 그래 푼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많은 출제 의도는 이거 있던 거야. 지우고 여기서 푸는 거 잘 봐. 원래 이 주어진 2차 방정식 두 근이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맞지? 알파, 베타. 하고 마지막 물어봤는 게 뭐냐?
알파 베타 곱했는 게 얼마인지 물어봤다. 두근의 곱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내가 치환했잖아. 이거 빨간색. 치환하는 순간 선생님 뭐라 했지? 치환하면 근의 형태가 바뀐다겠지.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알파 베타란 말은 x의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였는데 치환하는 순간 x는 내 눈에 사라지고 안 보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뭘 t로 치환했지? 로그 3에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x에 원래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했는 거니까 이 주어진 근은 로그 3의 알파겠지. 그러면 로그 3의 알파라 로그의 3의 베타 이게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됩니다. 두 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봐봐. 이게 지금 각각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거 두 개를 곱하고 싶어. 로그끼리 하면 더하기 하면 진수끼리 곱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죠. 로그의 3의 알파랑 더하기 로그의 3의 베타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항에서 두 근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에서 바로 1이 됩니다. 됐어? 여러 개 계산해야 된다. 어쨌든 전체 두 개 곱하면 답이 3이 나왔잖아. 그 3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실. 로그에 여기에 문제를 출제는 출제 의도입니다. 알파 베타가 1이 될 것입니다. 즉 알파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알파 베타는 3에서 3 이래 다 나왔어요. 이래 풀길 바라고. 물론 쌤처럼 직접 그 근이 뭔지는 물어보면 인수분해 나에서 계산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치환하는 문제인데 두 분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문제 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수에서 했던 지수 방정식 문제랑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알겠죠? 치환하면 항상 범위에 조심해야 되고 근의 형태가 바뀐다가 문제 출제 의도야 사실. 근데 지수 말고 로그는 치환하면 특별하게 범위가 안 생기니까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7번 문제였습니다. 치고 들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변수의 변수꼴. 변수의 변수꼴. 변수의 변수꼴 나오면 일단 양변의 로고식. 자,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간다.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보자. 8번입니다. 8번. x의 로그에 지금 3x로 그 놈은 x의 3승입니다. 지금 이걸 두 가지 풀을 다 풀어볼 건데 지수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고 로그로도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지수 방정식은 훨씬 쉬워요. 일단 저거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봐봐. 일단 요거 풀이로 한번 풀어보자. 지금 보니까 변수의 변수가 지금 x 이게 변수지 변수. 변수야. 변수고 로그 3x도 변수야. 변하는 수라고. x가 뭔지 모르면 변하는 수잖아.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두 개 동시에 변하고 있다고. 이게 동시에 변하면 그 값이 뭔지 우리는 예측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요 위에는 요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양변을 로그를 칠하는 거지. 로그를 칠하는데 어떤 로그 칠하냐 하면 여기는 요 밑이랑 똑같은 로그를 칠하는 거지. 밑이 3이잖아. 요렇게 로그에 3, 요렇게 로그에 3을 딱 칠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잘 봐봐. 요 놈 전체가 앞으로 뚝 떨어질 거 아니야. 진수의 지수니까 뚝 떨어져서 요 놈은 숫자입니다. 숫자. 로그에 3의 x가 뚝 떨어지고 곱하기 또다시 원래 로그에 3x는 원래 있었고 이해됐지? 요게 뚝 떨어지고 다시 로그 3x 그 놈은 이만큼은 되지. 요만 앞으로 뚝 떨어질 거 아니야. 3 곱하기 로그에 3x가 되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만 요 놈은 로그 3x 곱하기 로그 3x가 로그 3x 전체 제곱이잖아. 맞지? 또다시 치환하는 거죠. 로그에 3x라는 놈을 t로 치환하면 왼쪽식은 뭐가 되지? t제곱에 그 놈은 3t 이렇게 푸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3t 는 제로 이렇게 푼 다음에 t는 뭐 나오지? t 이꼴 0 또는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돌려주는 거지. t는 뭐가 t였지? 로그에 3x잖아. 그게 t였는데 그게 하나는 0이 되든지
또는 로그의 3의 x라는 놈이 또 3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값은 x 값을 원하니까 x는 뭐가 되지? x는 3의 0승이니까 1이 될 것이고, 맞지? 요건 가족한 x는 3의 3승이니까 27이 될 것이. 3 이렇게 합니다. 됐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 됐어. 주어진 방정식 답은 뭔데? 모든 근의 합이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이 얼마? 28이 되겠죠. 28. 됐나? 두 분이 한 번 봐서 28. 그래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자, 주어진 문제는 지수 방정식 풀면 더 쉬워. 이 문제는 하필이면 이렇습니다. 다시 제가 지금 x에 로그에 3x, 그놈은 x에 3승 요로 되어 있었잖아. 지수 방정식 입장을 바로 보면 지금 이게 뭔데? 미치잖아. 지수의 미치인데 미치 같네? 미치 같으니까 뭐가 같냐? 지수 같다 이렇게 잡았잖아. 배운 대로 로그에 3의 x는 3하고 같아야 되지. 이렇게. 따라서 x는 뭐가 나오지? x는 27이라고 나오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주어진 문제가 다음 방정식이라고 했지 지수 방정식 이런 말이 없어. 지수 방정식이라는 말 나오면 x는 절대로 1이 되면 안 돼. 미치 1이 아니잖아. 지수는 원래 정해야 돼. 근데 그냥 방정식이었으니까 지수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x가 1 되면 미치 1이면 1에 무슨 승하든 간에 두 개는 같아지잖아. 그래서 x는 또 뭐는 1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저처럼 답 두 개 나오네. 이게 훨씬 쉬워 지금. 맞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수 위에 다시 로고 들어있는 이런 식이야. 변수에 비해서 뒤에 부등식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형태가 나오면 양변을 로고를 칠해가지고 어떤 로고를 칠한다고? 지수에는 요 밑과 동일한 로고를 칠하면 떨어뜨려져서 이렇게 항상 완전 정식으로 고쳐집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게 지금 로고 방정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어쨌든 간에 두 분의 합은 28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로고 부등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 부등식은 특별하게 따로 설명할 건 없고 요 얘기만 들어가겠습니다. 로고 부등식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항상 지수 로고에서 로고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진수야, 진수. 진수는 0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만족해야 되잖아. 이게 항상 첫 번째 해야 될 이유고, 마찬가지로 로고 방정식처럼 부등식도 밑을 똑같이 한다면 계산하면 됩니다만 이렇게 해볼까요? 이래 될 거지. 똑같아요. 로그에 a의 fx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 로그 부등식이라고 하지. 그렇지?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fx가 진수잖아. f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게 지금 첫 번째 진수 조건이야. 그 다음에 이제 위치 a인데 그놈 없애버려야 될 건데, 만약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야. 지수하고 똑같단 말이야. A 이렇게 해주면 돼. 됐나? 어떤 일이 벌어지지? fx는 a의 b승.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지. 하면 fx는 a의 b승이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로그 부등식이 핵심인 거야.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왜 그런가 하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무슨 거? 가음수함수야. 요거를 잠깐 해보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런 일이 그랬잖아. 이게 지금 기본적인 책에 그림 다 그려져 있을 건데, 이게 y 꼴 로그에 ax가 그렇지. 조지 문제쓰면 fx가 할까? 이렇게 했을 때 x가 하지. 헷갈리. 위치가 위치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가함수함수잖아. 그럼 지금 여기 내가 m을 집어넣고 n을 집어넣고 치자. 그럼 나오는 용인 값이 뭐가 되지? m이 되겠고, 로그에 a, m이 되겠고, 용인 값이 뭐가 되지?
로그의 A는 됩니다. 지금 보니까 로그의 A의 M하고 로그의 A의 N하고 누가 더 큰가? 그림상 보니까 이게 더 위쪽에 있으니까 이게 더 크지 뭐. 맞지? 보다시피 밑이 똑같아. 밑 같다. 그러면 진수 M하고 N하고의 부동화 좀 모를 건데 M하고 N 중에 누가 더 크니? N이 더 크잖아. 오른쪽에 있잖아. 밑이 같아졌어? 그러면 M하고 N하고 비교할 건데 부동방향이 왜 됐다고? 바뀌었지. 왜? 밑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있을 겁니다. 밑이 1과 클 때는 상관이 없어지는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부동방향이 바뀐다. 이랬죠? 그럼 마찬가지로 밑이 1과 클 때는 부동방향이 상관이 없는 거지. 맞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부동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이해됐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수 구등식에서는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나머지 풀이는 전부 다 로고 방정식하고 동일합니다. 문제 풀면서 전하고 설명합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천천히합니다. 2배의 로그의 2의 x 플러스 1. 보다는 크답니다. 2 더하기 로그 2에 x 플러스 4. 다음 로그 부등식을 그러면 해집합이 이거라. 그러면 해집합 뭐라 했지? 일단 로그 부등식의 해라는 놈은 부등식의 해는 x 부등호를 만족하는 x 값들의 범위 구하는 게 부등식의 해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진수죠. 요 놈의 진수지. 요게 0보다 크다지. 요거랑 요게 또 진수네. 요게 0보다 크다. 요걸 먼저 만족하는 x 값을 적어놔야 됩니다. 요게 0보다 크다는 말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요 놈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인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누군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알겠지. 이게 지금 진수범위야. 마이너스보다 크다랑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될 게 뭐야? 밑을 갖게 할 건데, 이렇게 조정합니다. 잘 봐. 밑 갖게 한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풀 거 아니야. 진수의 범위 가지고. 자, 요 놈은 로그에 2에 x 플러스 1에 앞에 있는 요 2라는 놈은 로그 성질에서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놈, 마찬가지로. 요 놈은 2라는 놈은 밑이 2 로그로 치면 로그 2에 4가 되는 거죠. 더하기. 로그에 2에 x 플러스 4 이래 될 것 같아요. 바로 고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밑이 동일한 로그에 더세면 진수끼리 곱해는 거니까. 곱해는 거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x 플러스 4. 이렇게 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진수 가지고 비교할 건데, 요 놈만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비교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4x에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요. 부동 만약에 바뀌나 안 바뀌나? 밑이 2잖아. 바뀌지 않는다. 요거 풀면 된대. 만약에 밑이 2분의 1 됐으면 뒤 바뀌었어야 된다. 알겠죠? 자, 정리해보니까 x제곱에 암산하자. x제곱 플러스 2x 나올 건데 여기는 4x가 넘으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상수항이 1이 나올 것이고 16인데 넘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돼요. 다음 2차 공식이 되겠습니다. 5하고 3하고 이렇게 인수해야 되고 됐어. 다음은 뭐 되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나 갖고 x라는 겁니다. 그게 되면은 답인데 이게 답이 아닌 거잖아. 항상 말하지만 요놈 때문에 답이 달랐습니다. 진수 요걸 만족하는 놈하고 요놈 범위하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이 될 거니까 요거 주어진 두 놈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서가지만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수 범위를 적지 않으면 부등식은 다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알겠죠? 로그 부등식의 핵심은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뭐라고? 진수 범위.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였으면 부동 방향이 뒤바뀐다. 그 두 개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답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다음 답을 만족하는 요 놈을 A 값이 될 것이고, 요게 B 값이 될 거니까, B 빼기 A 하니까 답은 6이 되겠죠. 답 3번에 그 답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보니까 부등식 로그에 밑이 3분의 1네. 3분의 1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6.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에 3분의 1의 x. 전체 제곱. 뭐 하고 싶어? 로그 3분의 1 x 전체 제곱이 뭐죠? 치환하는 문제지. 맞지? 그럼 로그에 3분의 1에 x라는 놈을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이 치환하는 문제는 진수 범위를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치환했더니만 식이 요로 되겠네. 이건 뭐가 되지? t제곱이 될 거 아니야. t제곱이 될 것이고. 이게 t인데, 요로 넣으면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t제곱 쪽이 작으니까 요로 된다는 건 해결할 수 있지. 됐습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그런 정수 x의 계산하는 대상을 해보자. 영어는 3하고 2하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t가 작다야 3보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시고 자 중요한 그 다음 수잖아. t에 내가 원하는 x 값들의 범위니까 이걸 다시 돌려줄 겁니다. 자리에 돌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뭐가? 로그의 3분의 1의 x 이렇게지. t가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3 이렇게 있어요. 자, 다음 풀기 위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라겠습니까? x의 범위를 알고 싶잖아. 맞지? x의 범위. 요거 전부 다 밑이 3분의 1로 고치면 요렇게 치라고 잘 x의 범위를 알고 싶어? 그럼 내가 로그 3분의 1로 써야 될까? 3분의 1.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다가 3분의 1. 여기다가 얼마?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x의 범위를 알고 싶으니까 요걸 없애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지금 내가 밑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3분의 1에, 계산해보자. 3분의 1에 마이너스는 말은 역수야. 3의 제곱이잖아. 9가 되겠다. 맞죠? 이만은 없어질 것이고, x. 이만은 3분의 1에 3수니까 27분의 1이야.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야지. 밑이 3분의 1이니까. 부동 방향이 다 바뀌어. 이해됐어? 나온 거 말이지. 아, 27분의 1보다는 크고 x가 9보다 작다. 이렇게 넘어가는 답이죠. 하고 참 진수 범위를 왜 안 하지? 진수는 s 단수에 x 이게 진수였으니까 인마가 0보다 크다가 진수거든. 동시에 말씀하는 거죠. 치환하는 문제는 특별하게 진수 범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 답인데 주어진 문제에서 를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이니까 요 안에 있는 정수 중에 가장 큰 건 8이 되겠죠. 맞죠? 답은 8입니다. 정수 x의 최대값은 8 되겠습니다. 8. 여기 10번 문제 있습니다. 11번 문제 볼게. 자, 부등식이 있는데 x의 로그에 밑이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밑이 10인 로그예요. 이렇게 그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100분의 x의 3승 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예요. 다음 풀려고 봤더니만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죠. 변수에 또다시 변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죠.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는데 여기 지금 생략되는 게 밑이 10이야. 안 보이니까.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다 취하면 되겠네요. 자, 내가 지금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했잖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뀝니다. 잘 들어야 돼. 만약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이게 밑이 2분의 1이었어. 그럼 내가 밑이 2분의 1, 2분의 1 로그를 취할 거 아니야?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이대로 바뀌어야 돼. 지금 안 바뀌겠지. 자, 그러면 어쨌든 요 놈은 진수의 지수니까 여기 앞으로 뚝 떨어지겠지. 아까 했던 문제죠. 떨어지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로그의 x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부동방이 안 바뀌고 요는 먼저 바로 옷인데 로그의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뺄셈이지. 로그의 x 3승 빼기
로그에 100 이거랑 같아질 건데 요놈 앞으로 떨어져서 3 로그 x가 될 것이고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이 얼마인지 이제 바로 보이죠? 얼마야? 2. 됐어. 뭐 하고 싶어? 로그 x 전체 제곱이 나왔으니까 또 치환하는 문제죠. 로그에 x라는 놈을 또 t로 치환하겠다. 하면 자변식은 t 제곱이 될 것이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t가 될 것이고 이렇게 플러스 2가 되나? 이렇게 다음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하면 2하고 1하고 이렇게 인수분 되고 이렇게 따라서 1보다 크고 t가 얼마? 요래 될 건데 치환하는 문제는 특별하게 진수분들 신경 안 쓰는 게 없습니다. 요 가지고 풀면 되잖아. t가 뭐가 t였지? 로그의 x가 t였잖아. 로그 x 이게 지금 t였어. 돌려준 다음에 나는 지금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니까 요놈 지금 밑이 10이지 10. 그럼 t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10 이렇게 씌워주면 되잖아. 밑이 10이니까 또 부동반이랑 바뀌지 않고 요놈은 10이 부대처가 없어지니까 x가 될 것이고 요놈은 10에 있으니까 10이 될 것이고 요놈은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죠. 요게 내가 원하는 x 값들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물 맞는 거는 늘 마주하는 정수 x의 개수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개수는 100 빼기 10 빼기 1까지 해줘야지. 둘 다 면이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89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게 11번 문제. 됐나? 요 사이에는 정수 x의 개수는 89개죠. 100 빼기 10 둘 다 면이 없으면 다시 빼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9개가 답이고 둘 중에 하나만 면이 있으면 큰 데서 한번 빼면 되고 둘 다 면이 있으면 요거 빼기 요거 한 다음에 다시 더하기 해줘야 돼요. 이게 정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로그 하우스의 개념과 관련된 로그 방정식, 부등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